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27.5%, 예. 반면에 부정 평가는 70.1%로 긍부정 격차가 42.6%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70%가 그렇죠. 나왔어요. 70을 돌파했죠. 네, 이 조사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리얼미터 조사도 오늘 또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간 조사 단위로 봐도 30%대로 갔었는데, 뭐 일간 조사는 20%가 있었지만 리얼미터도 오늘 20%대가 나왔습니다. 주간 집계에서 잘한다가 33.1%라고 잠시만요. 이건 지난주 거군요. 네. 이번 주 걸 보면 주간 집회에서 보면 리얼미터도 20%대를 처음으로 했어요. 리얼미터에서도 처음으로 20%대로 네, 떨어져 KSO에서는 겁니다. 부정이 70%를 처음으로 돌파하고 지난 주말 갤럽 조사는 네, 24%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20%대가 이제 고착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 이상을 조사해 봤더니 부정 평가가 67.8%고 네. 긍정 평가가 29.3%. 그래서 30%대가 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도. 자, 이게 두 조사 지난주에 갤럽까지 보게 된다면 20%대가 계속 고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마이TV 정말 고마운 방송입니다. 212만 123만 죄송합니다. 200만 명을 너무 영원 아직 안 됐습니다. 123만 돌파하셨. 123만 돌파하셨죠. 네. 1, 2, 3 123만을 돌파했는데 오마이TV가 일단 150만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안진걸 TV가 5만 명을 좀 만들어줄게요. 여기 있지만 어죽하면 네. 구독하기 좋아요. 예. 네. 많이 하도 들고 다녀갖고 구독하기는 목이 부러졌고요. 좋아요는 이름- 리을 탈락은 봤는데 히읗 탈락은 처음 봤네. 네. 근데 뭐 좋아요 대충 좋아요. 하니까 좋았어요. 구독하기 좋습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마이TV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애독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음. 오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또 단독 보도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윤근혁 기자가 보도해 놓은 게 포털 메일은 온라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동훈 일가와 관련된 중요한 네. 내용이 있고요. 이따가 들어보도록 그다음에 하고요. 또 건진법사 네. 관련 뭐 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잡아들이면 되는데 대기업에게 주의보를 줍니다. 뭐 이런 정권이 아니 주의보. 나쁜 짓을 하고 다녀. 권력을 사칭하고 다니는데 네. 잡아들이면 되잖아요. 어디 주의보를 줍니까? 지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니들이 조심해라는 거잖아요. 그 주의해라. 방역도 마찬가지잖아. 방역도 네. 과학 방역이 아니라 가학 방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니들이 돈 내고 조사받고 니들이 조심하고 니들이 돈 내고 치료받으러 한 것처럼 이제 좀 이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먼저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20% 떨어진다. 다만 단발 가지 않을 거고 약간의 관망기를 거칠 거다. 네. 이대로 왔어요. 10%대도 곧 있으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 항상 전제는 이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가 있고 이대로 간다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간의 조정기나 관망기는 거칠 것이다. 음. 갤럽 조사에서 24%지만 리얼미터나 KS 오저에서는 20도 뭐 7% 이렇게 네, 나와 있잖아요. 이건 27, 29. 여론조사 올라간 게 아니라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럼요. 여론조사 같은 기법이나 조사를 시점이 봐야겠죠. 그런 건데 네. 자,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와중에 네. 거의 11일 휴가를 가버린 겁니다. 음. 대통령이. 그렇죠. 주말 합치면 예. 5일이라고 하지만 합치면 저기 뭐 10일. 낸시 펠로시도 사실상 패싱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이 앞잡이처럼 이야기해 놓고 네. 휴가 근데 그 기간에 보니까 연극 배우들하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연극 배우들 표정을 보니 굉장히 침울해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맞아요. 있고 공개된 사진 보니까 뭐라고 그렇더라고요. 뭐 잔소리했거나 싫은 소리했거나 고압적인 말을 했겠죠. 너 손흥민 이렇게 삿대질하고 이리 와 하고 이렇게 이해서 안 했거나 악수한 것처럼 저는 그게 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 가서도 또
지 자랑하고 내가 검사를 해봐서 아는데 뭐 그랬을 것이다. 표정을 봤더니 그러니까 표정이 그런 예. 거죠.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근데 들리는 소문에 뭐 혼자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그러니 사람들이 정이 가거나 지지가 회복이 될 리가 없는 거죠. 네. 이 가장 어려운 와중에 국정을 아니 휴가 좀 연기하면 안 됩니까? 낸시 펠로시 왔으니까도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대책에 올인하면서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그런 시급한 문제에 좀 나서야 되는 시급하지도 않는 대형마트 의무협 폐지하는 것으로 또 난리를 피우고 네. 심지어 그게 조작이어가지고 철회하는 소동을 불러일으켰죠. 만 5세 이건 정말 전 국민을 들쑤셔 놓은 거거든요. 이거 보수 그냥 진보가 따로 없더라고요. 예. 그 어려운 걸 해냈다잖아요. 교육계가 진보 중도 보수의 예. 갈등이 심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통합을 그리고 이뤄냈군요. 그게 보면 노동 이슈, 부동산 이슈, 교육 이슈는 진보 중도 보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해법의 차이가 네.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통합을 해내버렸다잖아요. 아. 거의 뭐 찬성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 찬성 여론도 저는 잘 몰라서 하는 여론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찬성이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지시했냐면 이거 섣불리 내용이 잘못 나갔습니다 하고 얼른 부인하고 시정하면 되잖아요. 네. 이제 이른바 간보기처럼 오히려 공론화를 지시하고 갔어요. 휴가 떠나기 전에. 오히려 공론화라는 건 강행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반응은 신속하게 이제 강구해라, 그러니까 추진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네. 휴가 중간에 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공론화해라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거 강행이에요. 사실 공론화라는 것도 결국 강행이 밀어붙여라는 거잖아요. 설득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학부모들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것처럼 학부모가 막 분노의 눈물을 터뜨리니까 막 그 눈물 닦아주는 제추하다가 손잡고, 손잡고 예.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또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그러니까 싫어요. 뭐 이런 해프닝까지 발생하고 아하. 그러면서 뭐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얼마나 힘들었냐고 네. 우리 박순애 장관님 막 그렇게 맨 막 처음에 임명할 오만하게 때. 예. 아나 부인을 오만방자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보다 더 훌륭한 장관이 어딨냐고 삿대질하고 포스트 갔잖아요. 핑에서. 그건 박순애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는 어. 또 의리도 없이 뭐 네. 당연히 그만둬야 될 상황이지만 오늘 뭐 벌써 전격 사퇴시킬 것처럼 이야기가 사퇴 나오고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도어 스태핑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심을 지키겠다.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게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초심을 잘 지켰다는 게 아니라 네. 이 90일 만에 드러난 총체적 난맥상과 국정 붕괴에 대해서 민주주의나 민생 평화 파괴 시도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부터 해야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나 여론에 네.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넙죽저리라도 하면서 지난 90일간 너무 많은 혼선과 네. 너무 많은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하는 거라서 저번에 지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건들건들 들어와서 빳빳하게 지금도 셋이 웃어가면서 사과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는 외모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태도 평가를 하는 거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슈를 평가할 때 외모 평가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들건들 실실 뭐 이렇게 답할 때마다 뭐 하면서 이것은 그냥 뭐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사람들의 지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건성으로 답하는 태도, 건들건들 답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결국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 초심을 찾겠다 하나만 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 지가 불과 2, 3주 전에 지지율 신경 안 쓴다.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도 열받겠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 말은 뭔 말입니까? 네. 니들은 지져라 비판해라.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마유에 간다고 이야기해서 국민들도 열받게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사적 채용, 여러분 사적 채용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선 채용, 비리 채용, 네. 특혜 채용, 불법 채용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터져 나왔죠. 지난주까지 휴가 기간에 터져 나왔죠. 뭐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가 먼저다.
진심 있는 시작이다. 사과부터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을 열까 말까 합니다. 네. 지금도요. 그런데 오늘 도스팅도 최악이었습니다. 어. 그래놓고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다시 도와주십시오.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기자 여러분 아 예.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뭘 도와줍니까? 언론과 기자가 왜 국정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언론은 워치독이잖아요. 그렇죠. 워치독.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하는 것은 드라이브 평가해 주면 되는 거고 네. 못하는 것 있으면 역시 냉정하게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역시 뭐 민주주의는 국정은 언론인과 함께 갑니다 하면서 네. 언론을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국민들 모두 도와달라. 보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죠. 이 사람아, 이 대통령님아.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도스티핑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잖아요. 생방송대는 네. 그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언론하고 유착관계에 있는데 정치검찰 시절부터 항상 언론인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돌파했는데 그런 또 한 번 도와주라. 언론인 여러분. 그래요. 눈에 언론인만 보이는 거죠. 기자들만. 그러니까 기사만 잘 써주면 이 위기가 극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인식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시민사회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홍보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의 잘못된 프레임, 악의적인 프레임. 예, 언론의 잘못된 보도 이런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게 그런 드러나고 생각이 있다.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언론에서만 네. 좀 살살 비판하고 좋은 방향을 써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 이 정치라는 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우리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뵀는데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또 기자들 질문 중에는 이른바 이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또 집무실로 가버렸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또 그 내부 총질 궁금한데 문자는 국민들은 국민들이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그 태도 내용뿐만 아니라 네. 세상에 그 국정에 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푹 쉬고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푹 쉬고 계신다는 답을 했잖아요. 네. 무슨 국정 쇄신책이나 인사 쇄신은 아니다. 푹 쉬고 계신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렇죠. 대통령실 우리 국민들은 얘기는. 너무 일 많이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지난 90일간. 오늘 도시쇼트핑은 8시 후반대 했지만 네. 그동안 도시쇼트핑 보시면요. 9시 넘어서 했어요. 집에서 나오는 거. 그 집 앞에 네. 지금 시민들이 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집분의 언론인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네. 항상 9시 넘어서 출근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스태핑 9시 전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제가 말하는 게 항상은 아니고 저기 네. 대부분에 가깝게 항상 우리는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되니까 네. 상당수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늦게 출근하고 그래서 교통 출근길에 민폐 끼치고 아니 새벽까지 출근해 그 유명한 교통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 문제 해법은 새벽에 출근하는 거다.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 아무런 민폐가 없다. 그렇죠. 경호에 문제도 없다. 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경호 전문가가 늦게 출근하고 그다음에 하루 일정 몇 개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공개된 거 보니까 별로 막 비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두 개가 안 너무 되더라고요. 경무에 시달려서 휴가 기간에 쇄신책을 구상 중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밀린 잠을 자고 푹 쉬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만 옷에 무슨 공론회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 국민들 열받은 거죠. 도대체 국민들은 너무너무 힘든 이때 네. 시급한 국정에 너무 많은 이때 이러면 차라리 민생을 살릴 비책을 강구 중이다. 공부 중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푹 주무시고 계신다잖아요. 쉬고 있다. 네. 연극은 보러 가고 술은 드시면서 낸시 펠로시도 안 만나고 자 이런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국민들 눈치 안 보겠다. 언론인들 도와주세요. 야당 탓, 언론 탓. 박순애 야당과 언론의 부당한 공격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보다 더한 장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자른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본 그 질문 내부 총질. 네. 그 바쁜 와중에 국정에 올인하는 와중에 여당 내부에 개입해가지고 사실상 권성동 윤핵관 나오고 짜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는 공작의 당사자다. 그래요. 심지어 그게 뭐 강기훈 자유의 새벽당 대표회가 나오는 거 봤을 때 굉장히 깊숙이 뭔가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의심이 그게 드는. 핵심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리고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여당 지지자들까지 심지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인데 네. 지가 곤란한 건 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음. 이것이 바로 국민을 개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아하. 그게 이제 안 바뀌고 있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예. 없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 국정 전환을 예. 하려는 것인지 이게 와닿지 않는다. 쇄신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과는 100번 양면 사과를 안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있으면 초심 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무슨 추상적인 말을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국민들이 제일 어려운 것부터 올인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네. 고환율, 주가 폭락, 콘 폭락, 공공요금 급등. 거기에다가 국민들 열받게 한 비선 채용, 비리 채용, 특혜 채용, 아. 불법 채용 문제. 예. 그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만 5세 취약 문제에 대해서 그 반대가 압도적이던데 네. 이런 문제에서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음. 저희들이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음. 저는 이대로 가면 이번 주에 20% 초반대 뭐 급진적인 뭐 다른 조사에서는 뭐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 네. 10%까지 아.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아니, 뭐 없다. 반성과 쇄신이 있어야 올라가죠. 그리고 예. 꼭 해야 될 답변, 네. 꼭 해야 될 이야기랑 꼭 해야 될 답변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을 쌩까고 이른바 쌩까고 네. 개무시하고 휙 들어가 버리는 건데 아. 박수 도쇼토핑 뭐하러 합니까? 그런 박순애 소식들. 부총리가 많이 경질된다, 물러나게 된다. 네. 이것도 큰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네. 결국은 이준석 토사구팽 하듯이 본인이 언론과 야당의 공격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부당했느냐 네. 일 잘 아십시오. 음. 본인 그리고 만 5세 치약을 박순애가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업무 계획보고가 있었죠. 지난. 그건 윤석열 집단에서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이거로 한번 국정 전환하자, 분위 몰아가자 이런 계획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음모론도 나와요. 김건희 국민대 표절 네. 문제 없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시점에. 그다음에 숙명여대에도 뭐 조사하고 있는데 뭐 정치권에 압박이 네, 있다라는 총장 조사도 결과도 있었죠. 얘기가 나왔죠. 뭐 이제 좀 있으면 한동훈 일가의 연세대 조사 착수 이야기도 제가 할 건데요. 본조사 네. 착수 이야기.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메가톤급 이슈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느닷없었거든요. 아하. 하나도 급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대형마트 의무협 10년간 그것도 이명박 음. 지가 존경한다는 자기가 좋아한다는 이명박 제일 쿨했다는 이명박 정권에 만든 제도 네. 그걸 어떻게 국정 우선순위로 내세우냐고요. 1순위로 내세운 거잖아요. 물론 여론조사 조작된 거지만 네. 그다음에 만 5세 치약 어떻게 이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 이제 종합해보고 했을 때 이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예. 계속 내려가고 10%대로 경찰국 신설이 어떻게 국정의 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100번을 양배도 방금 말한 이슈들은 네. 차분히 여론 수렴도 하고 각기 의견을 드려야 될 이슈들이잖아요. 그럼 음.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네.